날이 더울 때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는 예방수칙, 많이들 숙지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정작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고령 농민들에겐 이 수칙이 통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덥고 목이 마르다는 감각 자체가 둔해져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까지 일손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건지, 또 고령층에게 맞는 올바른 예방수칙은 무엇인지 정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여름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 10명 중 6명은 80세 이상 초고령층이었습니다. 특히 사망 장소 기준으로는 지난 6일까지 전체 사망자의 30%가 논밭 등 농촌 지역에 집중돼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유독 논밭에서 고령층의 피해가 큰 이유는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실천하고 싶어도 내 몸의 경고를 제때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질 뿐더러 땀을 배출하는 기능과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모두 저하되는 이른바 감각 삼중둔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내 몸의 이상을 알아챌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예방수칙이 되어 있는데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초기 증상도 좀 비특이적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 응급실에서도 진료를 보다 보면 대부분은 그냥 기운이 없다, 평소보다 입맛이 없다,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전문의는 이처럼 고령층의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인지하기도 어려운 만큼 본인의 감각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대신 바깥 온도나 뜨거운 환경에 얼마나 오래 노출됐는지 등 객관적인 지표를 휴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실제로 증상을 잘못 판단해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떼약볕에서 일하던 고령 농민들이 땀이 멎는 응급 신호를 되레 이제 좀 시원해졌다라고 받아들여 화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이제 땀이 줄어들면 피부가 축축한 느낌이 들다가 이제 그게 사라지니까 주관적으로는 한풀 꺾였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몸이 이제 열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그 한계가 지나버린 건데 사실 감각은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울 속에서 오한이 들거나 소름 돋는 게 더 위험한 사인인 건데 이거는 더위에 지쳐도 정신이 또렷한 열탈증과 달리 열사병은 뇌 기능에 전반적인 장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말이 어눌해지거나 동문서답을 하고 평소 안 하던 짜증을 내는 등 이상 행동이 나타나면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고령층이 주로 복용하는 혈압약과 당뇨약 또한 각별히 주의해야 할 요인입니다. 일부 약물 성분이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고 피부로 가는 혈류량을 떨어뜨려 체온 조절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체 감각이 무뎌지고 약물 부작용까지 겹치지만 농민들은 생계 탓에 한낮에 논밭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결국 폭염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면 철저히 계산된 행동 수칙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의는 조언합니다. 우선 목이 마르지 않아도 1시간에 한두 번씩은 의무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때 맹물보다는 염분이 포함된 이온 음료가 좋지만 만성 콩팥병이나 신부전 환자는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 물의 양을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휴식 역시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해선 안 됩니다. 알람을 맞춰두고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처럼 기계적으로 쉴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폭염 속 홀로 일하다 쓰러지면 구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고령 농민들은 반드시 2인 1조 이상으로 짝을 이뤄 작업하고 함께 일하는 작업자에게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해 신속한 구조 손길이 닿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MBS 정소연입니다.